네, 다시 녹화해요. 자, 이게 왜 이게 하냐면 얘네들의 습성을 보니까 이게 DNA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리고 DNA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그 기록이다. 그러니까 막 그저기 몇천 년 예수 이전 때부터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빌리는 모시기 책 있잖아. 그게 그 책을 그런 내용을 갖다가 기반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모시기 책 있죠.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나타내는 뭔 책 있잖아. 까먹었다. 그게 어떻게 돼? 예수 때 이전부터 있던 저기 내려오는 책이야. 경서 비슷하게 내려오는 책이에요. 경서는 아닌데 약간 저기 비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자, 이게 옆으로 셀라. 자, 가면서 또 끊어야겠다. 그래. 그럼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왜 그런가 이게 보니까 그럴만해. 얘네들이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 돈은 많어. 그럼 어때? 권력자들이 와서 한 번씩 두드러 패가지고 다 뺏어가. 원래 그래. 좀 권력자들이 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기 나라를 갖다 내가 세웠어. 그러면 저기 어떻게 해요? 나라 저기 건국 헌금 내라고 어떻게 가서 삥 뜯어와. 진짜. 그럼 어때? 돈 많은 애들한테 가서 삥 뜯어가지. 가난한 저기 서민들한테 삥 뜯을 게 없잖아. 그럼 만만한 게 얘네들이야. 힘도 없고 돈은 많으니까 얘네들한테 많이 뜯어가. 얘네들 역사적으로 권력자들한테 돈을 많이 뜯겼어. 유대인들이 얘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했냐? 로마 때는 얘네들의 돈을 갖다 뜯어가질 않아. 그러면 또 나중에 얘네들이 독립한다고 할까보다 안 해. 근데 언제 때 얘네들이 돈을 많이 뜯기냐? 로마가 어떻게 위쪽의 나라들이 다 분열이 돼, 이제.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프랑스, 독일하고 러시아까지 이쪽 애들이 다 독립을 해. 이 나라가 나중에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하고 뭐 큰 나라들 돼 있어. 예전에는 거기에 나라가 어떻게 겁나게 많았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따자면 한 군 단위로 해서 한 군 단위 몇 개 단위의 규모의 땅덩어리가 어떻게 나라 하나였어요.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단위 몇 개가 이렇게 해서 군 단위 몇 개 단위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딱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나라들이죠. 막 쪼개진 거야,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크게 지금 우리가 알고는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때문에 한 군 단위 한 3개에서 5개 단위의 사이즈의 영토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갖다가 다 어떻게 독립을 한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이걸 갖다 공국이라고 해. 공국. 자, 공국이 뭐냐? 이게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주도 아니야. 이걸 공국이라고 해. 자, 영주면 뭐냐? 영주가 다스리고 영주를 해가지고 이게 연방이나 연맹체가 결성이 돼. 그럼 여러 영주가 있고 그 영주들을 갖다가 다 다스리는 어떻게 돼요? 중앙에 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연맹국가 아니면 연방국가로 이걸 해가지고 국가로 인정을 해요. 그럼 어떠냐? 밑에 있는 왕 밑에 있는 지방에 다스리는 애들한테 영주라고 해요. 이게 영주 개념. 이게 봉건국가 영주 개념이야. 그럼 공국은 뭐냐? 이게 공국이라는 게 뭐냐면 영주도 아니고 이제 이게 나중에 공화국으로 썼는데 원래 공국이라는 게 영주도 아닌데 사이즈는 딱 영주급 사이즈야. 근데 어떻게 독립돼 있어. 나라로 독립돼 있어. 이걸 공국이라고 해요. 사이즈는 딱 영주야. 영주령이야. 영주령 사이즈인데 독립된 나라로 딱 이게 독립돼 있어. 이걸 공국이라고 해요. 보통 국가가 쪼개지면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영주제로 있다가 나라가 쪼개져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때? 그걸 공국이라고 해요. 그 영주들이 다 이렇게 나라를 세워. 자기 나라를. 쪼개져서. 그럼 어때? 그걸 공국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로마가 이게 다 산산분열 이쪽이 다 어떻게 독립을 할 때 그럼 공국 단위로 해서 그게 쪼개져요. 그러다 나중에 그 공국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뭉쳐야겠다. 뭉쳐야 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 공국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연합을 해요.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연합군을 먼저 형성을 하고
연맹을 맺어요. 그 다음에 혈맹으로 넘어가요. 혈맹은 뭐냐? 서로 간에 어떻게 사돈을 맺어서 피를 섞는 거야. 이게 혈맹으로 넘어가. 그럼 나중에 혈맹으로 해서 그 중에서 잘라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왕실이 탄생을 해. 이제 이게 이제 왕국이에요. 좀 약간 우리 고르실 때 호족정 체육과 비슷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제 개념을 이해를 잘해. 이게 학교에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긴 해요. 근데 그거로는 문자로 해가지고 뭐 사지선다 찍기용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뭔 뜻인지를 이게 역사 이제 이런 거랑 그런데 역사 선생님도 잘 몰라. 그냥 왜 학교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엄연히 체제라는 게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게. 그 나라의 체제를 갖다가. 자, 예전에 저기 그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이제 봉건 국가로 이제 탄생을 해요. 봉건과 영주령을 기반으로 해서 왕국이 탄생해. 이제 이걸 갖다 봉건 국가라고 해요. 자, 이 벤자민 그레머도 옆으로 너무 생기나? 근데 이거 벤자민 그레머고 유대교 이게 금융 세력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요 역사적인 것까지 다 따고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설명이 돼. 근데 이걸 원래 역사 강의 쪽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제 역사 채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제 역사 강의는 그냥 저기 저기 뭐냐 여행 채널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저기 여기저기 가도 그래서 역사 채널 하나 새로 만들까 해요 지금. 지금 구상 중이야. 일단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왜냐면 이게 주식의 역사하고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게 굉장히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금융과 주식에 대해서 이해가 쉬워져요.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역사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금융의 역사를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현대의 금융을 배우려면 금융과 주식을 이라는 걸 배우려면 어쩌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우면 이게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테크닉적인 것만 현재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수박 걷어기식으로 돼.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역사적인 것 같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게 유럽의 역사도 개판이야. 참고적으로. 자, 예전에 맞지만 어떻게 돼요? 자, 로마한테 정복당하기 전에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저기, 쉽게 말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저기, 러시아, 기타 등등, 요런 저기 강국들이 있죠. 유럽의 강국들. 자, 세계를 갖다가 식민지로 전 세계를 갖다 씹어먹은 나라들이야. 이 나라들이 예전에 어떻게 돼요? 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 이전엔 뭐였냐? 얘네들 무가짜짜했어요. 무가짜짜했어요. 진짜 선사시대 그때서 원시인들이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석기문명이었어요. 얘네들. 청동도 못 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딱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해요? 가서 딱 정복을 해버린 거야. 로마 애들이 얘네들 갖다가. 자, 로마 애들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인도 쪽까지 갔지.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애들도 우리도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떻게 인도로 쳐들어가자 하려겠어. 근데 어떻게 돼? 인도 근처도 못 가죠. 인도 근처도 못 가요. 자, 로마의 나중에 국토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중해에서 동그라미 거기만 먹고 나중에 이게 알프스산 넘어가서 이쪽을 자꾸 먹어요. 흑해 있는 데를 못 들어가 얘네들. 왜? 얘네들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정복전쟁 갔어. 로마 애들이. 이제 알프스산 넘어가기 전에 거기를 먼저 쳐들어갔어. 어떻게 돼요? 대판 깨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한 거야, 거기를. 거기도 포기했어. 예전에 우리가 알렉산더가 그 위대한 저걸 어떻게 우리가 못한 그 꿈을 우리가 다시 이루자 해서 인도를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뭐 인도를 쳐들어가려면 인도에 가기 전에 그 나라들이 있죠. 이제 거기를 갖다 먼저 점령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 어떻게 해요? 대판 깨져요. 쳐들어갔어요, 예전에. 쳐들어갔었어. 이거 로마, 이거 저기,
그 사서 예전에 저기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지들 깨진 거, 지들 어디 가서 승리한 것만, 그러니까 그 멍청 로마 애들이 지들 승리한 것만 기록해놨지, 지들 깨진 거는 그 어떻게 저기 정복 전쟁 갔다 깨진 거는 이거는 저기 안 넣어. 얘네들이 수차례 인도를 갔다가 다시 알렉산더 때 갔던 그 땅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그 넘어서 인도까지 우리가 정복하러 가겠다고 몇 번 호언 장담하고 원정을 몇 번 갔어. 어떻게 돼요? 인도 근처도 못 가요. 어디서 깨져요? 딱 정확히 보면 그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이게 뭐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이란 쪽으로 그쪽으로 하는데 이란 쪽 그쪽까지 못 넘어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은 조금 먹는데 이란을 거의 못 먹었을 거야. 이란, 이라크 쪽은 저거 하여튼 그래. 근데 쉽게 말하면 이란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을 밟고 가야 돼. 예전 로마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저기 옛날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떻게 돼요? 인도를 정복하러 가려면 이란을 밟고 가야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이란을 갖다가 어떻게 이란한테 지금의 이란한테 어떻게 대판 깨져요. 여기가 산간 지역이에요. 여기가 요새화가 잘 돼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대판 깨져. 여기를 갖다가 로마 애들이 전쟁 원정을 많이 갔어요. 근데 다 깨져가지고. 자, 얘네들은 목적이 인도였어요. 로마 애들은. 이란 애들이야. 이란 애들 발판이야. 발판 밟고 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은 발판이라고 발판 밟고 명나라 들어간다고 하듯이 어떻게 이란은 발판이었어. 그냥 얘네들은. 근데 어떻게 이란을 갖다가 어떻게 밟고 가야 하는데 이란이 안 넘어간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이라고 이라크 이쪽하고 여기가 사이가 안 좋아. 이쪽하고 이란 이라크 전도 일어났죠. 역사적으로 그냥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란 사람들이 여기를 싫어해. 왜? 로마 시대 때 겁나게 쳐들어왔거든. 이란 쪽에도 다 사서가 소멸이 돼서 그게 없을 거야 아마. 이란이란 나라도 나중에 이게 좀 해적국가 비슷하게 이게 안착이 된 경우야 이게. 여기도 좀 약간 혼란스러워요. 역사가 이쪽도. 이쪽 제가 역사 이게 잘못 건드면 그쪽에서는 지금 난리다. 그 정도예요. 자, 이란, 이라크도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 물과 기름이야. 이란과 이라크가. 이게 그냥 역사적인 것 때문에 이게 다 DNA에 다 박혀 있어 이게. 왜? 이쪽 이게 이란 쪽 사람들은 어떻게 서쪽에서 서남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원수 대하듯이 돼요. 자, 이유는 같아. 옛날 로마 땅이었잖아. 그쪽 땅이. 이쪽 사람들이 침략을 겁나게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쪽 서쪽이나 남쪽이 로마 쪽 사람들이야. 그냥 서남 쪽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이가 갈려. 이란이 역사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을까 이게. 자, 이게 왜 그냥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수건 사업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떻게 알렉산더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는 게 로마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게. 알렉산더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도를 갖다가 어떻게 상당 부분 먹었었어 그 당시에. 인도 북부 지역을 갖다가 상당 부분. 인도 북부 지역 상당 부분 먹었었어. 알렉산더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루겠다, 후세가 이루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인도 원정을 가는데 인도는 고사하고 뭐예요? 저기 이란 쪽 거기가 다 산이야.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접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어떻게 원정을 끊임없이 많이 갔어. 근데 어떻게 돼요?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요? 그쪽 땅을 갖다가 수복을 못해. 자, 왜 수복을 못했냐? 나중에 이란 이쪽 땅이 그 나라를 세울 때 누가 나라를 세운 거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죽인 장군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돼요? 그쪽에다 왕조를 몇 개 세웠어. 지금 이란 땅에다 왕조가 몇 개 세워졌어. 그 장군들이 세워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왕국을 갖다가. 그럼 나중에 로마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들 못 따라오는 거야. 알렉산더 얘네들 명부가 알렉산더를 죽인 민족의 원수 배신자 처단하러 가리라. 로마는 이게 명분이야.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막아야 돼. 얘네들 갖다. 그럼 우리 죽으니까.
얘네들의 그쪽에 왕족들이 이게 있었어요. 그 왕족 국가들이 있어서. 그럼 얘네들의 그 선대 왕조 나라 세운 게 뭐냐? 알렉산더를 배신한 장군들이야. 이게 태조야, 그 나라의 왕족들 대부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전에는 그냥 부족, 시족 단위 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크게 한 덩어리로 해서 이제 국가를 세운 거야, 얘네들이.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로마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의 명분은 뭐냐? 너희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시해한 대역죄다. 이 로마의 어떻게 명분이야. 대역죄를 처단하러 간다. 이게 명분이야. 지금은 이란 쪽 이쪽에 여러 국가들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오, 씨발, 쟤네들이 오면 우리 다 못 따라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연합을 해요. 로마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얘네들은 목표가 인도기 때문에 인도까지 가는 어떻게 해요? 왕국들은 다 얘네들 초전 박살 낼 거야. 그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를 죽이고 세운 그 배신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처단을 하러 이제 로마 애들이 온다고 딱 명분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왕족들이 다 죽어. 그럼 어떻게 결사항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도까지 여기 다 하는 애들이 나중에 그 어떻게 해요? 로마 애들이 여기 이란 쪽으로 이쪽 국경선에 조그만 나라 쳐들어오면 어떠냐? 연합을 해서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딱 막아내버려요. 애들이 그 장군, 그 알렉산더를 배신한 그 장군들이 세운 나라 그 후손들이 나중에 왕족들이 어떻게 돼? 아니까 그거 갖다 어떻게 해요? 로마가 이쪽에 조금이라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앞에가 무너지면 뒤가 다 순망치 아니야. 앞에가 전선이 무너지면 뒤에는 그냥 도민의처럼 싹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국가로 해서 이게 침략을 받으면 뒤에 있는 그 예전에 그 왕족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싹 여기를 어떻게 군대를 보내요. 연합군을 보내. 그리고 어떻게 로마군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그냥 공동으로 막아내요. 왜? 이쪽 여기 전선이 무너지고 이게 뒤로 물러오면 어떻게 순식간에 인도까지 애들은 로마 애들은 밀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인도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인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죠. 강 건너 불구경의 인도 입장에서는.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제 그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도 옛날 그 올림푸스 제국 때 로마가 쓰던 그 보병 진법을 똑같이 써, 얘네들은. 로마가 쓰던 그 진법이 알렉산더 대왕 때 쓰던 거의 진법이에요. 그게 그걸 몇천 년 동안 써먹은 거야, 걔네들이. 그 방패가지고 탁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 쓰던 그 진법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알렉산더 때 썼던 진법이야, 그거. 그 예전에 그 트로이 그 목마 나오면 거기다 하자. 트로이 목마 하면 탁 하면서 착 하고 여기 방패에다 구멍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뚫어. 그리고 옆에다 착. 자, 이게 트로이 목마 그 나오잖아. 탁 하면서 착 하면서 밀고 나가잖아. 자. 그 한참 전이야. 이제 올림푸스 제국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이미 있던 진법이야, 그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올림푸스 제국 때 있던 진법이야. 방패 가지고 딱 어때요? 착. 자, 그거를 언제 저거 했냐? 스파르타 진법이야, 그게. 스파르타식 진법이야. 자, 여기 300이라는 영화 보죠? 약간 좀 과장이 됐지만, 300명이 어때요? 스파르타 300명이 어떠냐? 그 협곡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는 거예요? 상륙한대. 그 상륙할 때 협곡 지역은 어떻게 막았냐? 그런 식으로 막아내는 거야. 방패를 청장해서 막 이게 소아시아 애들이 어떻게 화를 갖다가 막 그냥 비가 내리듯이 퍼붓는데도 어떻게 한 명도 안 죽고. 왜? 딱 이거를 막어. 이 방패. 이미 그때 있었던 진법. 스파르타 진법이야, 되게. 스파르타 진법이야. 300에 나오면 걔네들이 그래. 방패를 성벽장 딱 싸고 위에 때 갖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와도 끝도 없고 창이나 창으로 떼어봤자 이게 성벽처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긴 창으로 촥 찔러버려요, 그냥. 자, 이게 기록이 안 남아있는데, 자, 스파르타 진법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나중에 스파르타 진법 적었는데, 스파르타 진법이 영화에 잘 나왔어요. 이게 창으로 쑤시면 어떻게 막 다 꼬챙이처럼 축축축 이게 막 쓰러져. 그죠? 그 당시에 창이 뾰족했어요, 이게. 그냥 이게 송곳처럼 뾰족했어. 이게 넣고 빼고 같았어. 쉽게 됐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스파르타 창법이 뭐냐? 스파르타 창법이 이게 기록이 안 남아있을 거야, 이게. 나도 이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봤는데 기록이 안 나와있더라고. 스파르타 창법이 있어요.
이게 3단 창법이라고 해요. 스파르타 애들이 이게 근육이래. 이 옆으로 살네, 이거. 걔네들의 3단 창법이 뭐냐? 자, 얘네들이, 자, 이런 말은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3단 창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구나. 3단 창법이 어떻게 되냐? 앞에, 이게 방패가 커. 이만해. 그 방패가 겁나 무거워요. 나무로, 참나무로 만들었나? 참나무로 만들어서 이게 무거워,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 방패를 한 손으로 못 들어요. 원체 무거우니까. 스파르타 그 지법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방패를 딱 들어, 앞에. 이게 성벽처럼 딱 하면서 네모난 방패로 딱 들어. 옆에 이렇게 살짝 구멍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으면 창 어떻게 찔러요? 자, 스파르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우 이렇게 찔러죠. 그렇지가 않아요. 네모난 방패로 해서 이게 발까지도 딱 해. 사람 키만 해, 방패가. 사람 키만 해, 방패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 방패가 원체 무거우니까 들 수가 없어. 그럼 앞에다 땅에다 딱 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뒤에다 딱 대고, 이게 발을 앞에다 딱 대고, 나중에 한번 저거네. 이게 영화 같은 데서 고증이 잘못돼서 스파르타 진법이 어떻게 돼요? 스파르타 진법이 있어요. 이게 스파르타에서 만들어낸 진법이에요. 뭐다가 스파르타 진법을 만드냐? 옆에 생기면 좀 해달라고? 그래요? 생기면 할게요. 저는 옆으로 살 때 명강이나. 스파르타 진법이 나중에 로마 진법, 이게 다, 저거 다 돼요. 자, 이게 방패가 사람 키만 해. 그 방패가 어떻게, 사람 한 명이 여기 딱 가릴 정도 키 같아요. 성인 로마 평균 키보다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만해. 사람 키, 그 당시에 사람 키에 요만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발바닥까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방패를 안 들어요. 어떻게 방패를 땅에다 놓고 또 괴요, 그냥. 딱 몸으로 괴요, 이렇게. 몸으로 괴요, 오케이요. 그리고 발로 어떻게, 발을 안 밀리게 방패 밑에를 갖다 딱 이렇게 눌러놔. 그럼 아무리 두드려 패도 어지간해서 안 밀려요. 그럼 한 사람은 방패를 갖다 딱 두 손으로 들어, 방패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패를 딱 들고 이동을 해. 겁나 무거워, 방패가. 그러면 이게 딱 오면서 한 사람 방패를 딱 지지를 해. 이게 3단 시스템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뒤에 두 명이 어떻게 돼요? 창을 찔러요. 두 명이 창을 갖다 같이 이렇게 돼요. 이게 나중에 세 명도 한데 세 명으로 하니까 비효율적인 걸 알아. 딱 두 명이 적당한 거야, 이게. 야, 씨발, 옆에 찔러, 좌로 찔러, 우로 찔러, 아래로 찔러, 하면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세 명이 붙으니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세 명을 해서 왜 힘이 이렇게 돼. 줄다리기 원리가 똑같아. 창이 길어요, 굉장히. 엄청 길어. 근데 그 창을 한 사람 찌른 게 아니라 예전에 실험을 해봐서 한 사람이 한번 앞에 한 사람은 처음에는 어떠냐, 방패를 갖다 이렇게 돼. 방패만 딱 어떻게 지지를 하고 있어. 한 사람은 무조건 공격 안 해. 그럼 이게 보통 득작이 좋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그걸 해. 그럼 뒤에 있는 이게 그 팔근육이 센 애들 있어.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 창으로 쫙 찔러. 근데 처음에는 한 명이 했어. 그럼 앞에는 방패를 한 사람이 쥐고 뒤에서는 창으로 찔러. 기창으로. 그 구멍에다 딱 대고 어떻게 해요? 구멍에다 딱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게 딱 거치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또 쫙 찔러 그냥. 쫙 찔러 그냥. 쫙 찔러 그냥. 그럼 길어요, 그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창을 더 길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알아. 왜? 저쪽도 똑같이 창술로 나오면 창이 아예 방패도 못 닿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이 길어야 돼. 상대방 창보다. 그래서 창이 길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겁지, 창이. 그러니까 어떻게 두 명이 이제 창을 갖다가 이게 하는 거야. 자, 두 명이서 어떻게 이게 같이 딱 한 사람 끝이고 한 사람 중간에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딱 찌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한 사람 찔러면 이제 좌우 위 아래 하면 어떻게 뒷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중심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뒷면이 왔다 갔다 한대. 나중에 더 창을 길게 해가지고 3명을 해봤어. 근데 3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좌우 위 아래가 안 돼. 그게 다 안 돼. 좌우 위 아래가. 3명에 한 창을 두고 같이 하니까 자, 위력은 세. 창이 길어지고 위력은 세.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 좌우 위 아래가 안 돼. 제일 효율적인 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한 명 하올 때 그 창을 하나 가지고 한 명이 찌르는 경우가 있고, 창을 하나를 갖다가 두 명이 같이 합세해서 찌르는 경우가 있고, 창을 3명을 해서 해봤어, 다 실험을. 근데 어떻게 해요? 창을 창 가지고 2명이서 찌르었을 때 최고 어떻게 해요? 효율적이라는 게 이게 스파르타식 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살이나 돌팔매 같은 게 날라와. 그럼 어떻게 위에 천장을 덮어야 돼. 그러면 누가 하나요? 자, 천장을 덮는 거는 가벼워요. 가벼워. 천장을 덮는 건 가벼워. 천장을 덮는 건 가벼워. 그럼 어떻게 위에 천장을 딱 한 명이 이게 덮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앞에 이게 방패가 이렇게 있잖아. 방패가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밑에 이게 바닥이 다 있어. 그 무게 지지가 돼 있어. 들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방패 위에다 딱 걸어놔. 이렇게 걸쳐. 아마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고리가 있어요. 방패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저기 화살이 나오는 천장을 덮는 방패는 틀려요. 왜? 앞에 있는 방패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게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가벼운 재질도 있어. 자, 어느 정도냐? 그 무게가 창이 뚫을 수 없을 정도. 창이래. 창이나 날아오는 창이나 창이 뚫을 수 없을 정도. 그럼 창이 뚫을 수 없을 정도, 날아오는 창을 뚫을 수 없을 정도의 딱 그 두께로 제작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거기까지 제작을 해. 날아오는 창이 어떻게 이 방패를 못 뚫려. 그럼 어떻게 하냐? 앞에 방패가 이게 무거워. 통나무로 그렇게 무거워. 근데 천장을 덮는 건 어떻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고리가 걸려요. 그럼 들고 있어야 하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여기 방패가 있죠? 이걸 갖다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거치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게는 이렇게 하면서 잡으면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면 돼. 그 대신 가벼워. 이게 스파르타, 이미 스파르타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를 갖다가 저기 소아시아에서 쳐도는 애들이 이걸 못 들은 거야, 이게. 씨발, 저런 진법을 처음 봤거든. 이게 스파르타 진법이에요. 이제 거기에 다 녹아낸 거야, 그냥. 오는 대로 어떻게 긴 창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밀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애들도 창이 있었는데, 창이 방패 가기 전에 어떻게 창에 먼저 찔러 죽어. 이게 스파르타 진법이에요. 이게 나중에, 올림푸스 그 제국 진법으로 이제 그게 넘어가고, 로마의 진법으로. 이 진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태리 반도 이쪽으로 쳐들어갈 때 이 진법을 해서 어떻게 해요? 걔네들 갖다 싹 어떻게 다 정복을 한 거야, 그 당시. 그럼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 이미 갔을 때 이 진법으로 어떻게 돼요? 소아시아 쪽을 갖다 이 진법으로 해가지고, 정복을 한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란 쪽에 얘네들이 보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알렉산더 군대에 있던 애들이야. 올림푸스 제국 군대 애들이야. 똑같은 진법을 당연히 쓰겠죠. 얘네들이 그 장군들이 국가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진법의 특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로마의 진법이 어떻게 돼요? 쉽게 안 넘어가.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인도로, 알렉산더 대왕제 인도로 정복하는 게 꿈이었는데 얘네들이 못 가. 여기서 막혀.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야. 얘네들이 누구예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산전수전 겪은 장군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국가를 세울 때 그 관료 애들이나 관료 애들 다 누굴 뽑아요? 자기 부하들로 써.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장군이 있으면 내 소속에 있는 부대가 있어. 그죠? 그럼 나중에 알렉산더 하고 내가 나라를 세우려는 게임, 나 따라올 사람은 손들어야 하니까 다 손들어. 그죠? 나를 따른 부귀 영화가 기다리고 내가 관직을 다 큰 거 하나씩 내줄게. 장군들이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다고 다 따라가. 그럼 나중에 그 알렉산더 군대 그 장군들 밑에 있던 휘하 장교들이나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나중에 쉽게 말하면 국가를 창건하는데 개국공신들이야. 그럼 귀족이에요, 걔네들이 또. 자, 걔네들이 장군도 되고, 지역에 좀 영주 비슷하게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비슷하게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전에 알렉산더 군대에 있었던 강군 애들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진법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누구보다도 뼛속같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한테 쉽게 안 당한 거예요, 이유가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란 이쪽 사람들이 여기 이라크나 이쪽 사람들 되게 싫어해. 왜 그냥 역사적으로 로마가 하도 많이 쳐들어와서 그래. 로마가 이쪽 인도 쳐들어간다고 끄떡하면 거기를 갖다 두드려 패.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당연하겠죠. 자, 로마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 그죠?
대군을 이끌고 와.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그거 막아내라고 자기네들 국민들 많이 죽었어.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DNA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어떻게 돼? 안 친해 얘네들하고. 이라크 쪽 이란 이라크가 대표적이죠. 얘네들을 갖다가 하등시 여기였죠.